먼저 연소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빨주, 노주, 파란, 보가 연속주로 분포되는 소리는 연소 스펙트럼을 합니다. 이 연소 스펙트럼은 고온의 태양과 고온의 백열 등에서 방출한 것을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다르게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특정 색깔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형광램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LED 등을 보게 되면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형광등은 우리가 안에 수은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등에는 우리가 LED가 들어 있죠. 발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형광램프와 LED의 원리는 뭐냐면 전자의 전이 과정에 의해서 빛을 발휘합니다. 자, 전자가 우리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우리가 여기 있는 색깔을 정의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색깔 몇 가지 빠진 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을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태양은 우리에게 한없이 모든 색깔을 줍니다. 네, 연속 스펙트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구에 있는 우리는 태양이 본 모든 스펙트럼을 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색깔이 빠진 흡수 스펙트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렇다면 빠진 우리가 몇 가지 특정 색깔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중간에 누군가 가져갔겠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어떤 물질들이 여기 있는 특정 색깔들을 이렇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자의 전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들이 원자 안에 있던 핵 주변을 돌고 있던 전자들이 우리가 낮은 우리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우리가 전자들이 여기 있는 특정 색깔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뭐냐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전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의 전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의 종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원자의 종류를 찾아내는 그런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무지개 색깔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릴 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갠 하늘에서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오늘 원 없이 무지개 색깔을 보고 있고요. 자, 무지개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진할수록 우리가 빛의 특성, 어떤 특성들이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라색에서 빨간색 할수록 빛의 파장은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우리가 긴 빛이 우리가 빨간색 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속력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은 누가 가장 빠를까요? 네,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빛의 우리가 진동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라색과 빨간색 진동수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과 빨간색 어떤 게 눈의 피로가 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눈의 시력을 많이 해치는 게 블루색을 눈의 시력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몸에 해롭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충격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눈을 그만큼 햇빛이 많이 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우리가 긴 것보다는 파장이 짧은 우리가 보라색 계통이 눈에 더 해롭고 그만큼 더 진동수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빛의 파장과 우리가 빛의 속력과 우리가 빛의 진동수는 우리가 빛의 파동성으로서 우리가 관계성을 우리가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빛의 속력은
속력이니까 속력 정의가 어떻게 죠 우리가? 그렇죠. 시간분의 뭐죠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파동에서 우리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3단원의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력은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를 만족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 파동 입장에서 우리가 주기분의 파장이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주기의 역수를 뭐라 하냐면 진동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 곱하기 뭐다 우리가? 네, 파장 곱하기 이렇게 진동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속력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뭘 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빛의 속력은 파장과의 관계없이도 어떠하다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우리가 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동수가 작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뭐 문자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표현한다면 속력은 빛의 속력은 파동의 속력은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를 그대로 만족하고 얘는 주기분의 우리가 뭐다 우리가 파장 람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다시 파장 곱하기 람다 곱하기 우리가 진동수 이 F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과연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빛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우리 눈에 가장 우리가 좋지 않은 색깔, 우리가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파란색 빛은, 푸른색 계열의 빛은 우리 눈을 이렇게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눈의 시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눈의 시력이 우리가 빨간색보다 우리가 파란색이 크다. 물론 어떤 연관성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시력을 그만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눈에 해롭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 눈에게 피로도를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피로도를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떻다 우리가 진동수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눈의 피로도를 쌓일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정의 자체가 뭐였죠? 우리가 말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능력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가 크면 그만큼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떻다 우리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이 우리가 보라색보다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떻다 우리가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빛의 우리가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는데요. 빛의 입자적인 성질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빛의 입자적인 성질에서 에너지를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광자에 우리가 광자란 말 쓰는데요. 빛 에너지는 우리가 HF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 값은 플랑크 상수고요. 상수이고요. F는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F는 우리가 빛의 우리가 진동수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우리가 3단원에서 또 다시 이야기 좀 나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는 뭐냐면 빛 입자를 우리가 파동이 아니라 입자 성질 성질해서 우리는 이 광자라고 그래요. 광자, 빛 입자, 광자. 자,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하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PQ가 지구로부터 각자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PQ의 질량은 똑같고요. 지구 질량은 라지 m입니다. 자, 먼저 PQ의 우리가 높이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 자, 높이를 비교한다면 P가 높을까요? Q가 높을까요? 그렇죠. 지구로부터 P가 Q보다 더 높이다는 여러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의 중력 포텐셜을 비교해 본다면 또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중력 포텐셜은 mgH니까 P가 우리가 뭐보다 Q보다 크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포텐셜은 mgH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의 R분의 우리가 mm이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3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수준에서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는 포텐셜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못을 한번 갖다 놔 보세요. 자, 못을 박는다면 P가 많이 받겠어요? Q가 많이 받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P가 더 많이 박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일할 수 능력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P가 Q보다 중력 포텐셜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P와 Q가 지구 주변을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 우리가 속력을 비교한다면 속력은 우리가 P가 더 빠를까요? Q가 더 빠를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답변이죠. 자, 우리가 물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P가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중력에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 말은 P가 천천히 가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끌려오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시 말하면 Q는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지 않는다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중력이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뭐냐면 속력은 P보다는 Q가 더 빠르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다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P가 Q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고난이도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와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포텐셜은 P가 Q보다 더 크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Q가 P보다 크니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누가 더 클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공이 가지고 있는 PQ가 가지고 있는 공에 우리가 역학제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클지를 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어떨까요? 똑같이 물리에서 많이 쓰는 극한의 개념 한번 써볼게요. 자, P를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다시 말하면 P가 Q보다 멀리 있으니까 P 값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시켜서 로켓을 우리가 지구의 중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발사시킬 때 연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위성 궤도의 높이에서 올 수 있게 사용되는 우리가 우주선의 연료, 어떤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지구의 중력을 탈출시킬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연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P가 더 많은 일을 받아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가 Q보다 더 우리가 에너지가 역학적으로 크다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P와 Q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P와 Q가 지구 주변을 이렇게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P가 Q보다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KLM 껍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를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양자수에서 우리가 KLM 껍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K 껍질은 N이 우리가 주 양자수가 1일 때 껍질이고 N은 N 값이 2일 때 껍질이고 우리가 N이 3일 때 우리가 껍질 M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전자가 KLM 껍질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왼쪽에서 우리가 역학제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리가 이 양성자가 우리가 지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전자가 여기는 공 PQ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양성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전자의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가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자 에너지가 양성자부터 멀어지면 커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원자 모형의 현대 모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n 값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 값은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 양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 양자수는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전자 에너지 준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전자 에너지 준위는 쉽게 말하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에너지에 대한 얘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에너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플러스 1은 우리가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가 뭐냐면 전자 주는 에너지 값은 크다 작다? 크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 값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점에서 n이 2인 곳에서 에너지 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R 우리가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써본다면 E2는 자, 그래서 주 양자수가 2인 곳에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는 마이너스 우리가 2의 제곱 우리가 주 양자수의 제곱 2의 제곱분에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일반화시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에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시죠? 자,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과연 마이너스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이너스 값. 자, 이 마이너스 값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기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뭐냐면 R 값이 무한대인 곳에서의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값을 우리는 0이라 잡았거든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R2는 우리가 R 값이 무한대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더 적은 에너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값은 마이너스는 우리가 기준値보다 더 적은 에너지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와 똑같나요? 그렇죠. 우리가 역학에서 중력 포텐 에너지도 또한 이것처럼 기준점보다 낮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값에다 이렇게 절대치를 구하면 안 돼요. 이 값 그대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 거 할까요? 자, n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마이너스 값이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가 작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더 커진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자의 이 내용을 통해서 전자의 전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네,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있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제 전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P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N1에서 N2로 한번 전이가 됐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이렇게 Q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이 N1에서 N3로 전자가 전이되었습니다. 자, 그럼 PQ는 우리가 전자는 에너지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네, 전자 에너지는 더 커졌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PQ에서 우리는 전자는 뭐라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네,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자가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흡수한 에너지부터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에너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P가 큰가요? Q가 큰가요? 그렇죠. P보다는 Q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진동수 한번 가볼까요? 진동수는 여기 있는 전자기파의 진동수, 쉽게 말하면 빛의 진동수는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P보다는 우리가 Q가 더 크다는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가 흡수한 빛의 진동수는 Q가 P보다 크다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파장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P보다는 우리가 Q보다는 P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관계 기억나나요? 우리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C는 우리가 람다 F라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파장은 작아진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광전효과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E는 뭐다? 우리가 HF였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진동수가 큰 빛을 흡수한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 전이 가지는 합니다. 이렇게 뭐냐면 P 플라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N3에서 N2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Q 플라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N3에 있던 애가 N1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는 에너지를 뭘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전자는 에너지를 뭐 한다? 에너지를 우리가 방출한다라고 말할 수 같아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이해할 수 같아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출 에너지를 비교하면 해본다면 누가 더 크죠? 그죠? P 플라임보다는 우리가 뭐냐면 Q 플라임도 크다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진동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비교해 본다면 전자기파의 진동수 확인해 본다면 P 플라임보다는 Q 플라임 더 크다고 확인할 수 같아요. 쉽죠? 그래서 파장 또한 파장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P 프라임이 우리가 Q 프라임보다 파장이 더 큰 빛을 방출한다.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전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던 전자가 한 번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P 더블 플라임이라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또 한 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값을 제가 Q 더블 플라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 플라임은 에너지를 뭐하고 있죠?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은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Q 더블 플라임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에너지를 뭐 한다?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값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값을 비교한다면 P 더블 플라임과 Q 더블 플라임 값을 비교해 본다면 여기 식에 대입을 해봐야 돼요. 자, 식에 대입하게 되면 P 더블 플라임이 Q 더블 플라임보다 더 작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진동수를 바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장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이 방출되는 우리가 파장과 진동수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 방출되는 우리가 에너지 또는 흡수한 에너지의 절대값은 우리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EM-EN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에너지 대응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그대로 써본다면 우리가 HF는 HF 플러스 HF는 EM-EN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F는 방출한 빛의 우리가 진동수는 H분의 우리가 EM-EN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우리가 에너지 준위에서 흡수하는 방출하는 우리가 에너지의 진동수는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같은 우리가 에너지 준위 차에 대한 우리 파장 또한 같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소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걸 최종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을 그렸고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딱 그리는과 동시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커진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또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으시겠죠? 바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E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우리가 13.6 일렉트로볼트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소 스펙트럼에서 방출되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같이 우리가 전자들이 들뜬 상태에 있어요. 자, 들뜬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이 아니라 높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n이 1일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그래요. 바닥 상태. 그리고 n이 이유는 우리는 뭐냐면 들뜬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우리 전자들은 무서워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서 뭘 하게 될까요? 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방출한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A, B, C, D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를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출한 에너지는 우리가 A, B, C, D가 있다면 A가 가장 크고 B, C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동수 또한 비교할 수 있겠네요. 진동수도 A가 가장 크고 B, C, D라고 확인할 수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갔죠? 어떤 게 지나갔죠? 그렇죠. E는 뭐다 우리가? E는 HF라는 식이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장도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파장을 비교한다면 A, B, C, D 반대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나갔죠. 뭐가 지나갔죠?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광속 C는 우리가 람다 F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파장은 우리가 뭐냐면 진동수의 반비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계열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측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라이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n이 1인 상태, 바닥 상태, n이 1인 상태로 떨어지는 스펙트럼을 관찰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라이먼이고요. 계열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들뜬 상태에서 n이 우리가 1인 값으로 떨어진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전자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또 우리가 들뜬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바닥까지는 오지 못하지만 바닥 위 단계까지 또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n이 2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네요. 자, 방출한 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FG라고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써본다면 우리가 뭐냐면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에너지는 우리가 E가 제일 크고요. F 그 다음에 G랑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E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랑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장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반대로 우리가 G 값이 가장 크다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N이 2인 곳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발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뭐냐면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n이 2인 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n이 2인 곳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실은 더 있긴 한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뭐냐면 바닥 상태도 못 가고 2도 못 가고 우리가 3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n이 3인 곳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정된 곳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n이 3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n이 3인 곳으로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색깔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n이 3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n이 3인 곳으로. n이 3인 곳으로.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여기를 H, 그리고 여기를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가 I보다 크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동수 또한 H가 I보다 크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장은 우리가 H보다는 I가 더 크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n이 3인 우리가 궤도로 떨어지는 전이하는 과정에서 방출한 우리가 선 스펙트럼 우리는 파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션 계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n이 우리가 3인 궤도로 떨어진 우리 스펙트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봤고요.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라이먼 계열에 있는 모든 빛의 에너지는 여기는 발머 계열이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도 더 크고요. 발머 계열은 파션에서 관측된 에너지보다 우리가 더 에너지가 크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림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시계에 넣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본다면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라이먼 우리가 계열에 있는 우리가 빛이 라이먼만 쓸까요? 네, 라이먼. 그리고 발머. 그리고 파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동수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파장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소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빛의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